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주범임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4명이 들어가 1명씩은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진술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강성필 평론가님? 그러니까 어제 그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의 45년지기 친구가 그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분이 왜 기자회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 정식 변호인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럼 네. 그냥 본인 페이스북에 하고 싶은 말 쓰면 되는 거지. 왜 갑자기 기자들 불러가지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어쨌든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 그런데 하루도 못 갈 거짓말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명이 손잡고 차분하게 들어가서 4인 1조로. 한 명씩 꼼꼼하게 네. 데리고 들어와라. 그리고 또 지금 검찰이 음. 그 합참 회의실에 음성 녹음 파일도 지금 확보했다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네. 여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던 내용이 지금 있을 것 같고 또 계엄 끝나고 나서 또 이런 말도 했잖아요. 다 모여놓고 야 너희 부대 몇 명 가냐? 500명. 네. 야 내가 1000명 가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뭐 이런 내용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루도 못 갈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 날 또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 그럼 체포를 하면 어디다 가둬둘 것이냐? 아예 친절하게 수방사에서 말했잖아요. 관악구에 있는 수방사 벙커, 지하 벙커. 비원 벙커. 네. 네. 한 500명이 훈련할 수 있는 거의 비워놨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진짜 이거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빨리 그 탄핵 관련 심판 서류나 수령을 하시고 본인이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빨리 나와가지고 직접 변론하시면 되는데 답답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루만 지나면 들통날 거짓말 왜 할까요, 도대체? 일부러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친하긴 친해요? 지난번에 총선 때 송파에 나왔다가 네. 그때 공천 못 받았잖아요. 그때 대통령실에서 나 안 친한데? 그런 반응 나온 걸로 아는데 나는. 자기가 친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다녔는데 안 친해, 안 친해. 이런 거구나. 근데 그러니까, 네. 갑자기 친하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변호인단이 구성이 안 돼서라기보다는 변호인단이 나서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면요 나중에 가서 공판 때 불리할 거예요. 맞아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변호인단은 법률 대응에 집중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변호인단 말고 변호사긴 하지만 변호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서가지고 여론전을 펼치는 거예요. 나중에 변호인단으로 대통령을 변호할 네. 때 부담되지 않는 선 안에서 변호인단은 따로 놀고 이 사람은 대통령의 입으로 따로 노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땐 거짓의 산을 쌓고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그때 지금 의원 배치단 유영하 변호사가 나섰잖아요. 네. 그땐 변호인 자격으로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11월에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 발표해요. 발표하니까 나서가지고 당시 유영하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발언을 해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사상누각을 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막 이런 막 형용사 막 써가면서 부사 써가면서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막 옹호했는데 결과 네. 어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파면됐죠. 파면되고 징역 20년 받았나요? 그렇죠. 중형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됐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겨울 때는- 민주당에서 고발했잖아요. 내란 선전죄로 아니에요? 내란 선전? 그러니까 어, 서울 민주당- 경찰청에 이제 고발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 그러네 상황인데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하는 비호하는 역할이기 거니까. 때문에 이것도 다 그렇죠, 처벌이 그렇죠. 아니 가능한데요. 근데 또 워딩 중에 뭐냐면은 국회 계엄해제 표결이 임박하자 이진우 전 사령관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것도 못 때리고 나오냐 질책도 했다는데 이 정도 되면 뭐 구체적인 체포 방법도 지시했고 그치. 사후적인 대책도 질책을 했고 결국은 국회의 기능 정지를 목표로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 이 국회 말고도 선관위에서도 이 타이라고 합니까? 맞아, 케이블 타이에 케이블 타이. 음. 이걸 가지고 손발을 묶고 두건을 씌워가지고 데리고라고 압송, 네. 압송을 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서 모든 정황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말을 네.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탄핵 심판은 네.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성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지만 국민 여론도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정가훈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탄핵 반대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맞아요. 동력을 계속 북돋워 넣어주려고 하는 것이고 땔감이 필요하구나. 두 번째로는 네.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찬성파들이 지금 득세를 할 수 있으니까 찬성파들한테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라. 그리고 본인의 지지자들 그런 명분을 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말했다고 하지.
아니 기자가 그 석동현 그 양반한테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하냐? 아니 그럼 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서류는 왜 수령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다른 얘기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이런 웃기는 것들이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가 통치행위라고 얘기하고 법률적으로도 자기 변호 직접 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법률적으로 자신 있는데 뭘 이런 걸 해. 찌질하잖아요. 그냥 나가서 하면 되지. 정면 대응. 그치. 네. 그러니까 초조한 거야 되게. 네. 초조하니까 가가지고 정치 선동이라도 하고 뭐 오늘 외신 기자들하고 또 만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창피함이 뭔 줄 몰라. 네. 외신들이 지금 어떻게 윤석열을 보도하는지 몰라요? 거의 독재를 꿈꿨던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대한민국을 지금 시민들이 나서서 구해냈다고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했다고 그래서 얼마나 지금 칭송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 대한민국 진짜 대단한 나라다. 대통령이 망가뜨리는 거 예.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가지고 저렇게 질서 있고 저렇게 아름답고 축제처럼 저렇게 대한민국의 질서를 회복해가는 나라는 야 더 멋있네. 뭐 이런 근데 반응도 보인다는 거 나경원 아니에요? 의원은 자기들 국민의 효력들이 국회 못 들어온 게 그 시민들 때문에 못 들어왔다잖아요. 야 핑계도 가지가지다. 그러니까 말 진짜. 같지도 않은 소리 예. 하는데 예. 방금 우리 전에 그 여의도 얘기했는데요. 가셨던 분들 엄청 화났을걸요. 그 아, 국힘이든 그럼요. 다 도와줘서 어떻게든 넘어가게 해줬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그러니까 네. 자기가 말했을 때 반응하는 그 사람들만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국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든 신경 안 쓰겠다 쓴다. 이런 뜻이고요. 네. 아까 국회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헌법기관 또 있잖아요. 중앙선관위. 선관위. 그렇죠. 네. 헌법기관 가가지고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케이블 타이가 케이블 타이 그거거든요. 묶어가지고 꽁꽁. 미리 내란 모의 이틀 전에 뭐 롯데리아에서 했다며. 거기 롯데리아에서 내란 모의 같이 참석했던 네. 정모 대령이라는 사람이 변호인 통해서 오늘 입장문 밝혔잖아요. 자술서냈죠. 네. 대국민 사과했어요. 음, 제가 그때 계획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케이블 타이까지 준비하고 심지어는 이거 진짜 영화에서나 보는 건데 두건 이거 있잖아요. 네. 음. 뭐 알카에다입니까? 그 시꺼멓게 그러니까. 씌우는 거. 어. 그것도 준비하라고 다 얘기했어요. 라고 오늘 고백까지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국회는 그렇다 쳐. 그래 그것은 그렇게 우기니. 우기니까. 자, 그렇다 전 국민이 칩시다. 다 봤는데 우기니까. 어. 네. 선관위 이렇게 하고 통째로 뜯어오라고까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어? 그러니까 계속 그거는 그러면 위헌 아닌가? 윤석열 저 사람을 빨리 체포해서 넣어야죠. 지금 안 넣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혼선을 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불독수가 빨리 그 체포하도록 지금 허가를 해야 돼요. 그 사람 뭐 하고 불독수 있어요? 아시죠? 불사조 독수. 불덕수. 예. 22살부터 공직생활 하셨고 거부권 행사하고 말이야. 그 사람은 감출되지 관용구랑 않은 권리. 피닉스. 법카만 있으면 다 한다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은 어떤 형법상 군사 기밀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의 장이 허가를 해줘야지 출입을 가능한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대통령실의 기관의 장은 불독스거든요. 네. 그럼 불독스가 들어가서 체포하고 와 허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근데 왜안 불독스가 하죠? 왜 안 왜 합니까? 안 하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이 명분을 좀 계속 쌓고 있는 것 같아. 안 할 수가 대통령이기 없게. 때문에 이제 체포나 구속영장이 나올 수 있도록 명분을 쌓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권도 나가고 싶어 하고 시계도 정치하고 만들었잖아요. 싶어 하는 마음이 멋있게, 있었으니까 네. 그래 그렇다 쳐. 네. 한덕수 총리 정치하시고 싶은가 보지? 그래 네? 지사로 소하고 설마. 싶은가 보지? 이분은 설마. 수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 게 아니라 그것도- 수사를 지금 그것도- 받고 있어요. 예. 네. 받아야죠. 경찰이 출석해서 뭐 조사를 조사했어요. 받았다고 지금 비공개 조사 얘기가 나와 받았다고 있죠. 얘기하는데 네. 또 다시 정치할 거 아니라면 그러면 나라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으면은 빨리 이런 문제들 정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시켜준 그 은혜에 막 탐복하고 있나? 아니, 그거 잊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지. 그럼 내려와야죠. 아니, 그러면 내란 특검 빨리 네. 공포하고 김건희 특검 빨리 공포해가지고 좀 이런 거 빨리빨리 수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수사기관들이 서로 간에 지금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빨리 수습이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막 좌고우면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뭐 헌법재판관들 인사청문회 거치고 그거 한 12월 말쯤 올 때 그때 내가 마지못해 떠밀려가지고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뭐 이 공포해주고 이거 머리 굴리는 거 진짜 보기 안 좋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독수라는 사람이 홀로 존재하고 혼자 이렇게 딱 결정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공무원들 잘 못하거든 그거. 네. 그 밑에 국무총리실. 책임지기 싫어하시니까. 네. 국무총리실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윤정부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서 막 뜯어 말리거나 아니면 거기서 막 조금 더 하시고 이거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씨가 네. 탄핵 관련해서 서류 제출을 수용 거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본인 생일 꽃바구니를 수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진짜. 꽃바구니에 넣어서 주면 안 돼요? 뭘 앞으로 꽃바구니에 아이디어 보내. 좋네. 졸라 좋네. 거기에다 보내자. 꽃바구니인 척하고 넣어서 적어가지고 환영합니다. 짜잔 이거 하고. 이렇게 아, 보내. 머리- 좀 아이디어를 좋네. 써봐요. 아니면 떡이든 뭐 장어 좋아하니까 아. 음식으로 해가지고. 생각보다 전략가야. 이러니까 상 받지. 술이 좋을 것 같아요. 아. 술 같은 거에 넣어가지고. 아 진짜 부대변이라고 진짜 상 받은 사람하고 같이 방송 못하겠네. 진짜 못하겠네 아니 방송. 근데 내란을 일찌감치 모의한 정황들 드러나고 있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10월과 11월 김용현 전 장관, 여인영 전 사령관,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4명과 두세 번의 저녁 자리 그 오찬도 아니고 만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5인 만찬에서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실 옮길 때 제일 걱정했던 게 뭐예요? 국방부 옆에 있다는 거. 그치. 군인들하고 대통령이 섞여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맞아요. 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때 경향신문도 보도했지만 네. 미군 부대가 바로 옆이야. 맨날 도감청 될 수 있는 곳에다 갖다 대통령실 갖다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이건 진짜 자존심에 관한 문제인데 외국 군대가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것도 좀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쵸. 솔직히. 그렇죠. 주권 문제니까요. 네. 근데 그 부대하고 같은 공간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야. 미군 부대 아직 다 안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감청하는 부대는 아직 그대로 거기 안에 있어. 거기 가면서 다 우려했던 게 그냥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육참 총장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거 자기 관자로 쓰고 있잖아요. 네. 그 맞은편에 해병대 사령관 간사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이 얘기 한 2년 가까이 전에 들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사 시절 습관이 몸에 배가지고 어디 술만 꼬르면은 그냥 경호처장을 자꾸 부른다는 거예요. 경호처장이 경호처장실에다가 야전 침대 두고 살았대. 그러니까 대통령이 막 술만 먹으면 막 집무실로 들어오거나 이러니까 막 비상이 걸리잖아요, 경호처 직원들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다가 아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대통령하고 가까운 데 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 바로 관사 맞은편이 해병대 사령관 관사였거든요. 네. 해병대 사령관 뭐 야 너 나가. 그래서 김용현 자기가 말하는 거기 거죠? 지금 그 관사를 쓰고 있는 거야 경호처장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네. 또 지금 모임 얘기 나오는데 네. 대통령이 뭐 누구 군 관계자를 만난다 그러면 지금 방첩사령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만난다 그러면 김용현이 부르는 거야. 자기 세팅하는 관사를. 거지 바로. 네. 네. 자기 집 2층에 식당에다 불러가지고 같이 네. 막 술 먹어. 네. 그럼 바로 앞집에 사는 대통령이 와가지고 어이 그래 뭐였어? 그러고 와가지고 또 오는 거야. 야 냄새가 좋더라 하면서. 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만나가지고 대통령하고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경호처장 말씀하셨는데 김용현이 전 경호처장이고 음. 현 경호처장 경찰 출신의 박종준 처장인데 네. 경찰 특별수사단이 네.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박종준 처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합니다. 최근 2차례 불러가지고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선을 재구성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뭔가 진실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는 거는 정말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도 거기에 대해서 알 거예요. 뭐 왜 모르겠습니까? 본인이 평생 동안 그 사람들한테 소환장 보내고 수사기관에, 네. 안 오면은 갈구고 그래가지고 오면은 협박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껄껄껄 웃고 또 기분 좋게 술 먹고 이런 사람은 평생을 검사로 그렇게 해 왔잖아요. 네. 아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지금 그 윤석열 그 빨리 체포 구속해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딱 되고 증거인멸이 저는 무서워요 지금. 이게 증거인멸이 아직도 저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없애고 있을 수 네, 있다. 저는 그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 아직도. 네. 아 그리고 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재 이제 쉽게 서류도 이제 송달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가 예전에 그 대학 교정에서 모의법정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두환. 재판장 역할을 했고 전두환한테 무기징역 구형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좀 깨달았나? 아, 그때 사형 그래서 안 아니었어? 받는 거 아니에요? 무기징역이라고 하던데 그때 방송에 나와서는 네, 모의 재판. 무기징역이라고 했다고 하던데 네.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근데- 절차가? 근데 전두환 좋아했잖아. 그래서 대선 기간 또 그런 얘기도 했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그때도 희한한 사람이야. 쿠데타는 잘했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지금 상황이. 아, 그러니까 그 뭐 우리가 기지를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원래 뭐 그래가지고 요즘에 얘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시절에 생활기록부에 쓴 글까지 좀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남들 얘기 잘 안 듣고 독불장군식이었다. 그 어린 그 나이에도 진짜예요. 저는 그랬다고. 좀 딥페이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 진짜라고요. 진짜예요? 그 내용이 지난 대선 때도 공개됐던 걸로. 아, 생활기록부는 평생 남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웬만해서는 좋게 써주거든요. 아, 정말 말을 안 네, 들었나 그래서 저 보네. 같은 경우도 말을 안 들었지만 다소
다소 친구들과 사교성이 좋고 그러니까 친구들과 잘 까운다는 거야. 그리고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노력을 안 한다 그런 말 쓰기 뭐하니까는 머리는 머리는 좋지만 좋은데. 집중력이 약하다 이렇게 써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직관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아니 그러니까요. 아 선생님이 전공인가? 그러니까 기질상으로도 사실 좀 위험한 스타일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뭐지? 검사 시절에도 회식하는 자리에서도 얘기했다잖아요. 검사들 모여 있는 자리에서 확 네. 그냥 내가 만약에 군인이고 육사 나왔으면은 나 계엄했을 거야. 막 이런 식의 비슷한 얘기 그러니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자기 앞에 거추장스럽고 자기 뜻에 반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이렇게 확 치워버려야지 속이 직성에 풀리는 네.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대통령하고 가까운 참모들은 네. 대통령 원래 쌍욕하고 막 경로한다는 건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잘 제가 알고 얘기하는. 있죠. 네. 막 뭘 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한밤중에도 전화해가지고 막 쌍욕하고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오. 근데 대통령 스타일을 잘 아는 참모들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만 한다는 거지. 예. 안 해. 안 한대. 네. 왜냐 네, 하고 안 해. 다음 날 또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또 그런다. 그 다음 날도 또 그런다. 그러면 진짜 뜻이 맞구나 이거는. 진짜. 그래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김용현이라는 사람은 뭐 착하다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하던데 대통령이 막 종래가지고 막 해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10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해봐 막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다 쓸어버려 뭐 이렇게 하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기함을 가는 거지. 해버려 이렇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다 모아 막 군 관계자들 애들 정보사 방첩사 다 모아가지고 야 이렇게 개엄 몰려가. 이렇게 예. 그러다가 이 사고 난 거 아니야? 라고 참모들끼리 참모들이. 얘기하고 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가까운데 대통령을 컨트롤할 수 있고 대통령을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내치고 관료 출신들을 옆으로 채우고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옆에 두고서도 대통령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을 둔 상태에서 대통령하고 뭔가 둘이서 막 더 흥분했겠지. 에스컬레이트 되는 거지. 네. 계속 이러면서 예. 탱크 밀어버려. 그러면 제가 탱크로는 안 되니까 이번에 미사일 가져갈까요?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 거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올라가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뭐 그냥 한 사람 몇 사람 참모들 사이에서 해석하는 거니 네. 100%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왜 이런 사단이 벌어졌는지 그 일단을 좀 해석할 수 있는 가까이 본 사람들의 해석이니까 한번 들어볼 만하다고 아니 근데 생각해서 그 얘기해 대통령의 드리는 거예요. 눈치를 봤다는 거잖아요. 눈치 게임을 참모들도 하고 의뢰 뭐 이렇게 상황 파악해서 했다는 건데 네. 아니 민주주의로 선거로 뽑힌 지도자인데 네. 참모들이 독재자를 다루듯이 했다는 건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 얘기 들으니까 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겠죠. 3년 동안 말 안 들으면 바로 잘리고 거기서 프로 수발려 있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것도 프로 해내가면 그런 계속 얘기 많이 버티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음에 안 들면 저 새끼 잘라버려. 뭐 이거 많이 그러니까요. 한다잖아. 근데 지가 번째로는- 대통령이냐 이거 그래. 네가 대통령이냐 그랬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네. 기본적으로 유유상종입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과거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장관 되기 전에 네. 잘 만나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부정선거 얘기를 하더래요. 판사 출신이. 이상민 전 이상민 장관도 전 장관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유. 본인이 판사시가 된 사람이 부정선거를 얘기를 해 하고 그런가 보다 했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캠프 들어가 보니까 그 비서실에 윤석열 후보 비서실에 이상민 그 양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좀 큰일 났구나 했는데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는 게 아니 야 상민아 이거 부정선거 아니냐? 형 말해 뭐해 부정선거지 빨리 잡아들여야지. 그러니까 야 그래 그러면 용현이 형 뭐하고 있어? 이런 대화들이 오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아니, 보면 김용현도 그랬다잖아요. 부정선거 거 계속 몇 참모들하고 그러니까요. 사용관들한테 주입을 시켰다는 보내주고 건데. 그랬다잖아요. 아니,